official decision, and we'll be back to give that to you right after we once again pause this message. Robin Alley's run, but it was Dr. James Jan Kim scores that 119 to 106. and proper noticed by the official. I know he has a reputation being a fine official. I've been around the ring once. There's Jose Sulaiman, who's the president of the WBC. And now let's go up and a comment or two from the champion. First of all, here's Ruben Castillo. Ruben, I thi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전 동양 챔피언 복싱 선수 두 분을 모시고 복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영찬 선수와 오장균 선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민영찬 선수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건투 전 동양 챔피언을 지낸 민영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동양 챔피언 오장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프로 선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권투라는 것이 보면 고대 이집트부터 있었어요. BC 4000년경에 그 판화를 보니까 벽화죠. 거기를 보니까 왕의 군대들이 그 권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고대 BC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에도 부조에 그게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그리스와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제 권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근대 복싱을 보면은 1718년 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제임스 피그라는 그 분이 런던에다가 복싱 아카데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싱 선수를 길러내는데 재미있는 것은 글러브를 안 꼈어요. 그냥 그 맨손으로 이렇게 그 시합을 했거든요.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프라이즈 파이트라고 불렀어요. 파이트라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프로복싱의 그 전신이 되는 거죠. 프로복서들의. 그리고 이제 근대에서 넘어와서 현대의 그 복싱은 7, 80년대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80년대 이렇게 그 운동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그 MBC 최우수 신인왕을 받으셨죠? 예.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당시의 얘기를. 글쎄, 그때 당시엔 저희 나라가 복싱 붐이 일어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 마음에 명예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복싱에 입문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러셨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오장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챔피언도 3번을 하셨고, 그렇죠? 예. 또 동양 챔피언을 2체급에 걸쳐서 하셨고, 네. WBC 그 벤턴급 세계 챔피언전도 가서 그 붙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그 선수 이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바라나스라고 그렇죠. 멕시코. 네, 그렇죠.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었죠. 네. 그 빅토르 나바랄렐레스라는 선수하고 붙어서 12회까지 가서 판정패를 아깝게 당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복싱이 과거에는 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이제 복싱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복싱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게 저변학대가 좀 덜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정말로 선수로서의 복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민호부님 같은 경우, 민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그 복싱을 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예, 동양 챔피언 할 때 그 누구랑 그 싸움이었죠? 저는 동양 챔피언을 결정전이었습니다. 결정전에? 제가 한국 동양 랭킹 1위, 2위가 이재희 선수라고 극동체육관 소속이고, 네. 챔피언이 공석이라 둘이 챔피언 결정전을 해가지고 네. 챔피언을 했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이게 삶이 상당히 그 궤적이 여러 그 행로를 거쳐서 지금 오늘에 이른 것 같은데. 예. 네. 그 선수 생활을 이제 언제쯤 마무리하셨죠?
제가 세계 타이틀 매치가 4번 잡혔어요. 네. 세계 타이틀 4번 잡혔다가 그러니까 타이틀 매치 한다고 한 20일, 10일 정도만 남으면 연기가 돼갖고 계속 이렇게 타이틀 매치 성사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마지막에 할 때도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잡혔다 무산 일인 바람에 동양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을 하면서 제가 그때 눈을 다치면서 타이틀 매치 이겼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오래 하지는 않았고, 네. 예, 제가 치고 잘했던 것은 그 동양 챔피언이라는 그 챔피언을 두 번, 한 번 잠정 챔피언, 한 번은 본 챔피언을 네. 두 번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그 오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그 챔피언 시절에 그 WBC 때의 그 과정도 좀 설명도 해주시고 본인이 그 인생 항로를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하기는 또 후배 영천이가 더 유명하고 그렇군요. 운동도 더 잘했어요. 네, 네. 저는 좀 배고픈 시절이 많았고요. 네. 운동하면서 남들 같이 후원 받을 게 없었고 그래서 네. 세계 타이틀도 합숙 한번 못해보고 워크아웃으로 타이틀을 하러 갔습니다. 네. 워낙 뭐 이 시대의 마지막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었던 복서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죠. 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게 의리의 사나이로 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 이렇게 그 후원을 조금씩 해주던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세계 타이틀전에 갈 때 익수제야, 예, 거기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뭐 아주 신의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그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 참 그 굴곡 있는 삶을 사시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또 이렇게 네, 글쎄. 어머님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시절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공부보다는 권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선배님한테 이분이 저의 스승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네. 실전적인 운동을 가르친 사람이고 실적으로 제가 못할 채찍질을 많이 했던 분이 네. 선배님이었고 네. 물론 그때 당시 선배님한테 들어봤더니 그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네. 왜 했더니 우리 체육관 후배들이 딱 들어왔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놈은 너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를 그만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고통을 줬던 분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선배님 밑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선배님하고 스파링을 하면 항상 맞는데 한번 때려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가운데 제가 이제 최고 잘했었던 권투를 해가지고 이제 충남대도 우승하고 정치는 동메달 따고 하던 승장 갈 때 이제 프로에서 이제 이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불교 신자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제가 시합만 잡히면은 절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인데 네. 그 어느 분이 그날 내가 배를 맞으면 좀 날짜가 안 좋은 날이다 시합 날짜가 그래가지고 방생하셨다가 어머님이 변을 당해갖고 돌아가셔갖고 네. 참 마음 아픈 사연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시합이 한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 네. 사무실까지 지내고 오다 보니까 한 11일 중량을 빼갖고 요런 시험만큼은 진짜 꼭 이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날 시합을 멋있게 해갖고 겨울 이겼어요. 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래서 참 그날 무슨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입술 너무 씹어갖고 피가 막 다 보였는데 내가 아마 거기서 링에서 지금도 우쭐우쭐 하는데 어머님이라고 했으면 그 자리가 다 눈물바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또 감회가 돼서 떠오르네요. 네, 네.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지금 보면 이제 그 권투 기술이라는 게 네 가지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원투, 후, 오퍼. 네. 그거지요. 뭐. 네, 그렇죠. 스트레이트, 잽, 네. 어퍼, 훅 이건데 이게 이제 상반신만 이렇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펜싱에서 보면 네. 사브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반신만 공격을 해야 이게 카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권투로 어떤 분들은 너무 단조로운 그런 운동 경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상당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라든가 규칙도 제일 복잡하고 또 이 모든 격투기 선수들의 기본이 권투를 모르면 안 되는 예. 그런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권투 장비 같은 거는 뭐가 필요한가요? 장비는 뭐 백장갑이라든가 글러브, 샌드백, 우리가 이제 일반전 그 계절 쓰는 전 압박분대라든가 네. 보호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압박분대가 필요한 거고요. 네. 항상 백을 치는 백장갑, 시합할 때는 글러브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마추어에서는 헤드기어가 헤드기어가 필요하고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는 1일 10회전이나 10회전을 시합을 하지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한 5일, 길게는 6일, 7일까지도 이렇게 시합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하기 때문에 장비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헤드기어 끼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낭심보호대라든가, 예, 예. 또 뭐 복싱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복싱을 할 때 주로 보면은 상체를 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이게 쓰러진 선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보면은 뭐 김정은 선수라든가 또 김득구 선수라든가 예, 예. 최유섬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사망을 하셨는데 이 최유섬 선수 때든가 아니면 김득구 선수 때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원래는 15라운드였었는데 이게 12라운드로 줄어드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덕구 선배님. 김득구 선수 때인가요? 예. 네. 이게 이제 올림픽과 이게 프로복서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죠?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3분 3라운드를 뛰지만 이게 이제 프로복싱 같은 경우는 12라운드를 뛰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15라운드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올림픽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는 3, 4위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없습니다. 3, 4위. 3승이 없고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결승에 가면은 이제 준결승에서 붙은 친구들이 그냥 3위 입상 동메달을 줍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1948년 그 런던 올림픽까지는 이게 3, 4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52년에 그 헬싱키 올림픽 때 3, 4위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올림픽 종목 중에서 동메달이 2개인 데가 바로 이게 권투거든요. 아주 재밌죠, 이것도.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시고. 저희들은 좀 실질적인 저기에서 좀 우리가 저기라면 우리는 또 경제 박사님이시면서도 권투도 이렇게 대한감을하게 많이 아시니까. 아니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본 것들이 이제 지금 또 이게 권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아, 정말 많이 아십니다, 박사님. 아니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 권투와 관련된 세계적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WBA라든가 WBC라든가 또 IBF라든가 WBO라든가 예. 이게 그 외에도 뭐 잡다하게 이렇게 있던데 그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그 4개 기구에 머물러 있어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설명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기구의 챔피언이라 됐으면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구가 이 WBA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권투협회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1962년 8월에 이게 그 창설을 했어요. 근데 벨트가 또 색깔이 검정 벨트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 WBC 같은 경우는 세계 권투 평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만은 1964년 3년도에 이제 개설을 하면서 벨트색은 또 초록색이에요. 그 왜 색깔들이 이렇게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또 IBF 같은 경우는 제 기억상으로는 1983년에 그게 이제 창설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또 거기는 또 빨간 벨트입니다. 빨간색 벨트. 그리고 WBO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복싱 그 기구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는 또 갈색 벨트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른지 그 부분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면수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구를 만들면서 그 특색, 그 WBC라는 WBA라는 그 기구를 자기들이 그 세계적인 제가 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게 권투라는 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아까 우리가 그 뭐 장정구 선수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예. 그 짱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예. 장정구 선수가 그 1980년대에 뭐 최고의 그 슈퍼스타였죠. 예. 아니, 그럼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연 수입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네. 그 당시 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이 채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이 페이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세계 타이틀전 같은 경우를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마이크 타이슨하고 예. 마이크 스핑크스하고 이게 붙었던 예. 그게 기억상으로 1988년 6월 27일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보면 이 마이크 스핑크스가 30일 전 무패예요. 아주 전승으로 올라온 사람이죠. 예. 그런데 WBA, WBC, IBF 세계 통합 타이틀전에서 이제 타이슨하고 붙었는데 91초 만에 타이슨한테 KO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 난 것들을 제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타이슨 주먹 한 방에 얼마짜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73만 불. 우리나라 돈 그 당시로 한 사람은 8억 2천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오장균 선수도 뭐 챔피언도 몇 번씩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돈을 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양반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러고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 복싱이 엄청 저기 뭐요 인기가 많고 그래갖고 우리나라하고는 질이 틀리지 급도 틀리지만 네. 경제력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복싱 체급이 지금 17개 그 체급 아닙니까? 이게 아주 세밀화되어 있더라고요, 체급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대전유도. 그렇지. 네. 우리 그 민 선수도 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하고 따진다면요, 미국 시장은 권투 선수를 흥행물로 봐요. 네. 예, 물건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선수를 보기 때문에 그 음. 파이트머니에서도 많이 차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흥행성을 미국 프로모션들은 흥행을 붙이기 위해서 파이트머니와 그 관중 수입 갖고 많이 파이트머니를 주고 세금을 많이 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수와 가게를 그냥 선수를 보기 때문에 그 흥행보다는 선수의 싸움을 시키기 때문에 시합을 시키기 때문에 그 흥행비가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까 저 동양 챔피언 하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운 잘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않냐 이런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때 파이트머니를 보면은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 월급이 그때 한 약 30만 원 정도 경찰관이 그렇게 받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때 저도 시합할 때가 4회전짜리는 10만 원, 6회전짜리는 30, 8회전짜리는 만 7, 80, 그래도 10회전 시합하는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흥행비가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입 구조를 따진다면 그쪽은 선수를 흥행을 붙였기 때문에 파이트머니가 컸던 거고 우리나라는 선수를 보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들이 돈으로만 생각한 거지. 네, 쉽게 선수를 시합시켜 내가 돈을 따먹는다는 생각만 한다고 흥행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권투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에 이게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권투가 굉장히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은 약간 좀 처져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권투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된 원인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경제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렇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부르니까 그런 거 안 한다. 제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아까 박사님이 실전에 얘기했던 게 우리 한거리 복서라는 건 저기를 용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인 발등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투를 한다는 것은 먹을 만한 사람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생활체육을 많이 시켜갖고 지금 참 내가 답답한 것은 씨름 같은 건 올림픽 종목에도 없습니다. 없죠. 네. 없는데 복싱 같은 거 있는데 이 우리 정치인 이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바꿔서 실제로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 꼭 축구 국위 종목 축구만 야구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이 복싱 권투도 좀 마음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거 휴대 종목으로 생각해서 국위선양한다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휘날리고 구매를 땄을 때 그 국위선양 그러면- 대한민국 그런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그 생활체육을 확대시켜갖고 복싱이라는 것을 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도 그 금메달 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권투 이게 기구를 보면 이게 KBA가 있고요. 예. KBC 예, 한국 그 권투협회죠. 그 다음에 KBC, 예, 한국 권투협의회. 그 다음에 또 KBF, 한국 권투연맹. 예? 그 다음에 KPBF, 한국 프로복싱 그 연맹.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싱이 제대로 그 승화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 것이 뭘까? 이게 저는 이제 뭐 복싱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복서가 아닙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비리가 터져 나오고요. 내부 비리, 예. 예, 횡령도 나오고 말이지. 또 보면은 편파팡전 문제도 자꾸 나오게 되고요. 또 이게 기구가 우리 같이 이게 무슨 뭐 전 세계의 기구도 아닌 이 국내 기구가 이렇게 몇 개씩이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정말 권투인들이 세계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권투 선수 생활을 하신 분들 입장으로 보면은 더더욱이나 저보다도 더 훨씬 그런 아쉬움이 남을 텐데 어쨌든 이게 권투 생활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몸도 망가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반 네, 사람보다는 맞습니다. 많이 좀 망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생활을 권투 선수를 한 분들 더군다나 뭐 동양 챔피언이라든가 국내 챔피언 한 분들이 편하게 노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금 제도 같은 거에서는 좀 밀려 있는 상태죠. 아, 프로는 없는 거고요. 없고요. 아마추어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금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야지만 이제 아시안이나 세계 선수권, 월드컵 그런 데 가서 시합해서 따면 점수가 올라가서 이제 연금으로 나오죠. 아마추어. 지금 이 프로복싱으로 그 전향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올림픽에서는 연금이 나오는데 프로복싱으로 해서 세계에 나가서 챔피언이 된들 연금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전향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또 갑작스럽게 드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박사님이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저희 선수들은 각각 그분의 그 사는 데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박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은 내가 아마추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프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각각 그 자기가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아까 참 권투인에서 박사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고 또 이런 지적을 해줘서 좀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권투한 사람들이 진짜 반성하고 유의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프로 권투 세계 챔피언 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조금 가슴이 좀 따글 정도로 좀 반성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가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있었고 그러면 또 이승엽 선수가 있었고 씨름하니까 이봉호 선수가 있고 이만기 선수가 있고 레슬링 있으니까 김희 선수가 있었고 그럼요. 있는 것처럼 우리 권투인들이 홍수환 선배라든가 장정구 선배라든가 이명우 선배 많은 선배님들이 이 방송을 보면 조금 자주 느끼고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KBC 권투인회가 한 기구가 있을 때도 우리 복싱의 경이 막 침체된 입장인데 지금 내 기구씩 만들어 갖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우리 복싱들이 지금 반성하고 누이셔갖고 대한민국의 권투를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킨다면은 똘똘 뭉쳐갖고 다 그 못된 회장도 다 내려놓고 KBC 권투위원회를 하나 뭉쳐갖고 권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 보시면 꼭 좀 반성하고 저 010-547-0566이니까 전화하고 오세요. 조천이로 좀. 네. 아이고 뭐 그동안에 이게 맺힌 한이 좀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지금 오른지적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뭐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4개 기구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다 이게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남북만 통일될 게 아니라 이 네 개구도 우리 네 개구도 복싱도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복싱과 관련된 그 관계자 여러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성들도 이제 복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라운드당 그 2분을 뛰지 않습니까? 근데 두세 체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선수층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도 있고 이게 권투라는 게 역사가 참 깊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다른 데는 그 뭐는 뭐 안 됐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씨름 같은 경우는 올림픽 종목도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권투는 됐지 않냐. 이 권투라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 BC 688년에 그 제23회 고대 올림픽 때 이미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도 있고 또 이 권투인들의 이게 그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구가 하나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우리 그 오 선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을 어떻게 영으로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경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젊지 않으십니까? 아니 더 젊은 사람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뭐 민 선수 같은 경우는 참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다가 지금 여기가 이게 병천순대죠? 예. 병천순대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와서 그 잡숴본 분들은 뭐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삼복 갈비탕이라든가 이런 거 먹은 분들은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맛. 그런 또 비법이 또 어디서 이렇게 개발하셨는지 이게 복싱 선수 하시다가 이렇게 비법 개발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체육관 합숙할 적에도 네. 영천이가 참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원래 솜씨가 좋았었군요.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땐 그것도 우리 선배님이 네. 내를 많이 대는 바람에 제가 열심히 끓여와가지고 그랬군요. 한 거고요. 네. 뭐 그래 뭐 지금 이게 방송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그래 음식이라는 것은 뭐 자기도 손끝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다 노력한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우리 집사람이 갈비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 자기가 레시피 뭐 뽑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한 다음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는 갈비탕, 삼복갈비탕은 저 잘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뒤에 손질이나 해주고 좀 도와줄 뿐이지 실적에는 우리 집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잡숴본 분들은 그 맛을 못 잊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외지에서 오신 분 한 분 모시고 와서 드시게 했는데 그분 지금도 전화를 해요. 그거 먹고 싶다고.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 음식 솜씨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가수 활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무슨 글쎄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계기는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요. 주변에 많은데 제가 골지장을 하면 돈을 조금 만져봤어요. 네. 그걸 좀 만져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나다 보니까 제가 절에도 안 다녔었거든요. 네. 이제 부처는 없다. 내 마음속에서 있는 거지 실제 부처는 없다. 형상은 없다. 하느님도 없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기독교나 뭐 불교를 가리지 않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고 부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처님이라는 생각 갖고 이제 그런 거 느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한테 따뜻한 밥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우리 어머님이 더 좋아할 거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러다 무료급식소에 나가봤다가 후원회장 하다가 그게 이제 제가 그 후원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돈 버는 것보다는 그 봉사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저 호주머니에 이제 돈은 다 사라지는데 신이 딱 준 선물이 가수란 명칭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해서 지금 허아비와 마지막 사랑 그 내 사랑 세종이라는 노래를 지금 발표해갖고 노래 지금 꾸준히 봉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허합이 그러면은 그게 허수아비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허수아비의 네. 준말입니다. 그러시죠? 네. 이 일반인들이 아마 허합이 그러면 잘 모를 것 같고 해서 어쨌든 뭐 노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노래를 너무 잘해요. 난 이분이 무슨 권투 선수였었나? 또 무슨 뭐 식당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그 의심이 들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안타까워요. 이게 중앙 무대에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은 무대에서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민 선수 같은 경우는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또 음식도 잘하시고 아주 다방면의 팔방미인인데 어쨌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겠죠. 뭐. 네. 그리고 우리 오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많이 그 봉사활동 하시고 다니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해주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복싱 쪽에 저기서는 또 선배님이 일주하고 있어요. 네. 후배들 복싱 발전위에서 뭐 장학금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고 합니다. 네, 네, 아주 뭐 두 분이 복싱이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 사랑을 갖고 계신데 이게 다시 부활하는데 밑거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이 복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그 오 선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또 뭐 정부 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마무리 발언을 하시죠.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네. 예? 우리 후배들 잘 되고 예? 우리 복싱인들 좀 많이 좀 일어나서 복싱 좀 옛날같이 인기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상당히 그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민 선수께서도 마무리 발언 좀 하시죠. 네. 글쎄요, 제가 아까 뭐 헛되게 선배님들한테 질타식 같은 걸 했는데 죄송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복싱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기관선 같은 선배님들이 먼저 나를 내려놓고 같이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지금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이라든가 또 우리 중간에 있는 복싱을 하는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줘갖고 이제 후배들 다 들어주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베푸는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우리 복싱 발전을 위해서 진짜 한 몸 한 뜻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여기를 노력한다면 아마 그날이 또 재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믿습니다. 선배님들 한번 같이 모읍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전 동양 챔피언 복서 두 분을 모시고 복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분들의 그 소박한 바람, 우리가 그동안에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에서 효자 종목이었던 권투, 이것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 이 두 분의 바람입니다. 기구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참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